지금부터 문제 3번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림을 확대를 할게요. 각각의 질량이 태양과 같은 두 별이래요. 태양과 같은 두 별로 이루어진 쌍성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초기 조건에 의해서 어떤 운동의 여기 역학 에너지가 주어졌겠죠. 그건 조건으로부터 그들의 질량 중심을 주위로 서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하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 R이라고 볼게요. 걔를 1AU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분명히 같으니까 질량 중심은 여기 위치에 정확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쌍둥이 별의 회전 주기는 몇 년인가? 이제 그걸 구하라는 문제네요. 요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에 이론 설명에서 맨 마지막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질량 중심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지금 중심력장이란 말이야. 여기서 어떤 힘을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중심력장. 여기서는 이제 만류인력, 그러니까 역제곱장에 놓인 두 물체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얘의 운동,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얘의 운동은 결국에 어떤 운동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 M에서 바라본 요 M의 운동, 요 상대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요거를 기술한 거죠. 요게 뭐야? 환산질량이에요. 그러니까 환산질량. 여기서 환산질량을 다시 한번 써보면 뭡니까? 그죠? 두 질량을 더해준 거 분의 두 질량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환산질량은 뭐냐면 2m분의 m 제곱이 돼서 결국에 여기서는 정확히 2분의 m입니다. 환산질량이 여기서는 2분의 m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산질량이 뮤란 말이야. 그래서 뮤가 되니까 뮤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 여기가 되겠죠. R의 R 헤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요 위치에서 바라본 얘의 운동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크기는 R 제곱분의 GM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는 중력의 크기니까요. 그래서 요 뮤를 고쳐보면 얘 뮤는 2m분의 m 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위치에서 얘의 운동을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m만 남겨놓고 다 보내버리자. 이게 여기서 m을 하나 약분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 r 헤타는 r 제곱분의 g의 m의 2m 곱하기 r 헤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요 위치에 예를 들면 요 위치라고 보라 여기입니다. 요 위치에 2m이 있고요. 요 위치에 2m이 있고 요 위치에 m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라본 얘의 상대 운동이라는 거예요. 상대 운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궤적과 요 궤적은 결국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m이 물체가 있고 요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작용한다면 우리 이제 뭐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역제곱장에서 성립하는 바로 t의 제곱과 즉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 여기서 장반경은 r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죠? t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예요. g에 여기서 2m이 되죠. 왜냐면 요 위치에 2m이 있으니까. 그래서 g의 2m의 4파이 제곱의 r의 세제곱이야. 근데 요때 단위는 뭐냐면 t는 세컨드예요. t는 세컨드고 r은 미터예요. 근데 이거를 환산하게 된다면 t를 연으로 환산하고 r을 AU, 즉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요 m이 태양의 질량 단위라면 이것도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했습니다. gm분의 4파이의 제곱이 1이 나옵니다. 정확히 1이 나와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t의 제곱은 뭡니까? 2분의 1의 r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t의 단위는 2여고요. 해 1년이고요. r의 단위는 AU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한번 구해보자고. 2분의 1의 r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r의 거리가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1이니까 t의 제곱은 2분의 1을 만족하는 요 t의 값이 바로 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t의 주기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1을 해서 얘 구해주면 0.71년입니다. 2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구심력을 이용한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 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있고 요 질량 m이 요 질량 m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인 거죠. 아니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이 이 m한테는 이게 원운동이라기 때문에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요 r을 1au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봅시다. 이 만류 인력, 즉 질량 m에 작용하는 그 중력인 거죠. 중력은 r의 제곱분의 gm의 제곱이에요, 그죠?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해요? 구심력의 역할을 하죠. 그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접산 속도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서 근데 반지름은 지름을 r이라고 놨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v의 제곱은 r제곱분의 gm, 그러니까 하나는 약분해야겠죠. r제곱분의 gm 곱하기 2분의 r이 될 거고, 그지? 따라서 얘는 약분이 돼서 2r분의 gm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도 v는 주기분의 얼마입니까? 그래서 2파이 반지름이 2분의 r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분의 2r 이렇게 돼. 그러면 t의 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은 2r gm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기 시간의 제곱은 gm분의 2파이 제곱의 r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분모분자에다가 4를 곱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준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죠? 요 식이랑 같잖아요. 그죠? 요 식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 다음부터는 풀어줘서 얘를 단위를 뭘로 맞춰주면 돼? 그쵸? 주기는 1년, 그리고 R은 AU로 하고, M은 어차피 태양의 질량이니까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러면은 답도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이 뭐가 나온다? 0.71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소형 블랙홀입니다. 우주에 대kop할 후에 남아있는 소형 블랙홀이 우주를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번 봅시다. 질량이 5 곱하기 10의 11제곱 킬로그램이래요. 5 곱하기 10의 11제곱 킬로그램이고요. 지름은 이만큼 짝됩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점질량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거의 점질량에 놓인 소형 블랙홀이 있다면 어떤 거리에서 사람의 머리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지구의 중력과 같아지겠는가라는 문제네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거거든요. 요 MB가 블랙홀이라고 볼게요.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과 이 사람의 요 M, 이 사람이라고 볼게요. 소문자 M이 거리를 R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랙홀이 요 M에 작용하는 중력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죠? R제곱분의 G에 여기서는 뭐냐? 요 MB는 블랙홀의 질량 그리고 사람의 질량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가 이제 지표 근처에 있다고 볼게요. 그죠? 그러면 그때 반지름을 R이라고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요거는 지구의 질량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지구가 요 M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볼게요. 그래서 중력은 뭐 회전하는 저기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 순수하게 중력만 바라보는 거고 원심력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력은 뭡니까? R2의 제곱분의 GME의 M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g, 즉 g를 9.8m/s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은 얘가 중력이랑 같아질 때, 즉 다시 말하면 왼쪽의 힘과 오른쪽의 힘의 그게 같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때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M은 어떤 경우겠어? 그렇죠. 무중력 상태가 되겠죠. 무중력 상태. 그죠?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라는 거는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결국에 뭐예요? 궁극적인 관성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낙하하는 거랑 동일한 현상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블랙홀이 작용하는 요 질량 M의 힘의 크기, 오른쪽에 작용하는 것이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일 거예요. 이것이 같을 때 요 R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R제곱은 G분의 G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요 두 개가 약분되잖아. 없어지고 9.8분의 6.67 곱하기 5는 1.84니까 R의 양의 제곱분을 구하면 1.36m 정도 소형 블랙홀이 오게 되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된다?
M은 궁극적인 기준계, 즉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궁극적인 기준계인 중력, 무중력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